싶은 교육 채널. (1659년) 어머니 조대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효종이 죽었습니다. 임금이 죽었으므로 비록 어머니지만 대비도 상복을 입어야 했어요. 여러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을지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이긴 하나 어찌 보면 신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냥 신하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고. 당시 조선 조정을 이끌고 있던 서인은 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야당 세력으로 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남인은 조대비가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 유교윤리에 적합하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논쟁을 제1차 일송이라고 하는데 논쟁의 결과는 서인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새로 임금이 된 현종이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대비 복상은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장이 옳았던 것 같구려. 그래도 지존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아니 대체 상복을 몇 년 동안 입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조정 전체가 두 파로 갈라져 침을 팍팍 튀겨가며 싸움을 했을까요? 라고 의문을 품지는 마세요. 맞아요. 이 문제는 명분과 예를 중시하는 성리학을 국교처럼 숭상하던 조선의 리더들인 사대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송시열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조선은 종법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종법은 조선시대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핵심 규범으로 왕위 계승을 비롯한 각 친족 간의 제사나 재산 상속 등이 모두 이 규범에 의거하여 행해졌지요. 요즘의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하튼 이 법에 의거하면 부모에 앞서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는 장자일 경우 3년 동안, 차남 이하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했어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으면 돼요. 즉, 서인의 리더이자 책사였던 나의 주장대로 장례식을 치러야 했지요. 책사였던 것이 자랑인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책사라는 말이 좋은가 보군요. 굳이 그런 건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구려. 어찌되었던 간에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허목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말이요. 사대부 집안이라면 당연히 1년 상복을 입어야 했지만 효종은 천상천하 지존무상인 왕이었어요. 비록 효종이 차남일망정, 왕통을 이어받았으므로 장자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게 내가 이끄는 남인 측의 논리였어요. 따라서 우리 남인의 주장대로라면 조대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 타당했어요. 그런데 왜 우암과 미수는 이런 일로 서로 대립했을까요? 그것은 어지러운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해법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의 주자가 체계화한 성리학을 주자가 정리한 그대로 계승하려 했던 송시열은 둘째 아들인 효종을 적장자로 대우하게 되면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종법이 무너짐과 동시에 천륜에도 어긋난 일이 되고 만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아야지요.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왕으로 대우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인의 주장대로 3년상을 인정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기만 한 사회 질서가 더 혼란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허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허목 또한 예로서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권이 먼저 강해져야 달성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실의 이해는 일반 사대부 집안과는 달리 적용하여 왕권의 우월성을 보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왕권 강화. 혼란한 시기일수록 강한 리더가 필요한 법이지요. 법이 정한 대로 행하는 것만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는 바른 길이지요. 이처럼 서인과 남인을 이끄는 우암과 미수의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해법이 달랐기에 예속 논의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대결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1차 예성은 송시열의 주장대로 1년복으로 결정되며 남인의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예속 논쟁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효종이 죽은 지 15년 뒤인 1674년에 시어머니인 조대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조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장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경우 시어머니는 1년 복을, 둘째 이하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9개월 복을 입는 게 원칙이었는데 서인과 남인은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암이 이끄는 서인은 효종의 장례식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9개월 복을 주장했습니다. 남인 또한 물러서지 않았어요. 효종 장례식 때의 예의 적용이 잘못되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여 조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현종이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조선 정치의 주도권은 남인에게 넘어옴과 동시에 서인의 정치력은 급격 약화되었어요. 우암은 왕실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귀양을 가야 했으며 허목은 우의정이 되어 조선 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은 예속 논쟁 과정에서 서로 한 번씩 카운터펀치를 주고받으며 1승 1패의 전적을 남겼습니다. 나 한 번, 미수 한 번. 우리의 치열했던 싸움은 결국 무승부가 되었구려.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논쟁은 제가 이긴 거라 해야겠죠. 우암과 미수로 대표되는 서인과 남인의 한판 싸움인 예속 논쟁. 요즘 사람들이 보면 헛웃음만 나오지만 당시로서는 절대 질 수 없는 논리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상이나 철학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단정지어 예속 논쟁이 전개되었던 시대를 잘못된 시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